최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래요. 저의 일상에 한 1, 2년 전부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정신과를 좀 갔어요. 잠이 계속해서 안 오고 심장이 막 이렇게 걸레 짜듯이 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좀 불친절하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서점을 갔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배우려는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낸다. 최근 들어서 내 인생에 스승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마스터한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봤어요. 저의 현상을 키워드 검색으로 넣고 그랬더니 여러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듯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너무 오래 반복했다면 이제는 중간중간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너무 낯설어 하지 마라.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유로운 미래를 위해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유가 너무 낯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유가 좋아야 되는데 여유가 어색하고 여유가 낯설고 여유가 올 것 같으면 이 언덕을 넘어서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언덕을 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은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가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근데 저는 사실 전 강연이 좋아서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도 수없이 말했어요. 난 돈을 안 벌어도 강연하고 싶다. 박지성의 고백처럼. 박지성 선수 축구를 안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치킨집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치킨 장사는 저녁에만 하잖아요. 낮에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하고 저녁에 치킨집 하려고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축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강연하던 초창기에 저한테 100% 있었거든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서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돈을 많이 벌려고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게 된 것을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 수면으로 끄집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서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내 프라이드, 내 순수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최근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아팠다면 그거는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래요.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거든요. 인간관계도 일도. 근데 우리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서글픈 거예요. 처음부터 나 이거 뭐 돈 벌려고 했어. 돈 안 되면 안 할 거야.
이랬다면 자기가 그 마음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진 않겠죠. 근데 정말 잘해보려고 진심으로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힘들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강연 외에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그것은 블랙홀 같은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연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7년 봤죠. 그랬더니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한국 기행을 또 추천을 또 강력해 주셔서 또 한국 기행을 또 몇 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저런 데 살고 싶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친구한테, 국민학교 동창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냈다. 빌라도 싫고 리조트 아파트 다 싫다. 바닷가에 허르스름한 돌집 하나, 그거 하나 하고 싶다. 알아봐 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카톡이 바로 온 거예요. 창우가 그런 게 제일 비싸. 육지 사람들이 다 샀다, 10년 전에. 네가 개념이 없구나. 고향 떠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늘은 진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도와줘야지 방해를 할까? 왜 인생은 진심으로 했는데 마음이 뒤집히는 일이 생길까?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다가 깨달았습니다. 돼지는 언제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 그때 뒤집더라고요. 최근에 마음이 이렇게 뒤집히셨다면, 최근에 하시던 사업이 뒤집히셨다면 그거는 재수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보통은 진심으로 한쪽의 삶을 구웠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걸 겁니다. 김창욱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든요. 이제 세바시 제작팀이 제작을 하고 모든 걸 총괄해서 프로듀싱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 저희가 이러저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저는 뒤집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전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뒤집히지? 저 사람이랑 안 맞나? 제가 보기에 그거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수십 번을 해봐야 그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힘이 생겼어요. 조급함이 예전보다는 없어졌습니다. 자꾸 PD님은 지긋하게 기다려라, 예전에 접니다. 예전에 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그러다가 가장 적절하게 익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제주도에 저 안착했어요. 한 달에 일주일을 살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이웃 주민을 얘기하고 짧게 이야기를 마칠게요. 저는 옆에 이제 제주스런이라고 하는 공방을 하는 친구가 살아요. 리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삼나무 베어졌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돌과 나무까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주의 옛날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등을 넣어서 무드등처럼 하는 공방이에요.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걸 알려주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고 40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막 술 먹고 뭐 이런 노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딱 놀던 그것처럼 바닷가에 가고 거기에서 또 뭐 진짜 돈이 안 드는 그런 놀이를 하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용천수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민물. 어제도 저 거기서 몸 담그고 왔거든요. 막 바닷가에 막 함덕에 있는데 그냥 현무암으로 쫙 한 이 스튜디오만큼 쫙 해서 그 시원한 물이 쫙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밤에.
너무 좋아요. 그럼 거기까지 스쿠터 타고 한 20분을 내려갔다가 그걸 하고 같이 치킨 이렇게 남문 숯불갈비, 상호 얘기해도 되죠? PPL 아니니까. 남문 숯불갈비에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하고 황도 하고 한치, 요즘 한치철이거든요. 쫙 그 고추장하고 마요네즈하고 착 먹고 그냥 쫙 오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아,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고, 전 이런 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봐요. 야, 이거 장사가 좀 되니?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로. 야, 이거 좀 장사 좀 돼?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코로나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또 안 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날이 맑잖아요, 형님? 그럼 사람들이 야외에서 놀라고 그래서 또 안 와요, 공방에.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좀 돼요. 왜냐면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이거 실내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저의 머리를 그냥 빡 후려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요. 형님, 근데 이거 뭐 수업이 많으면 돈 벌어서 좋고요. 수업이 없으면 놀아서 좋아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뭔가 쎄한 거예요. 일이 많으면 돈 벌어서 좋고, 해가 쪄서 손님이 안 오면 자기가 바닷가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서 놀아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연은 어떻게 한 것 같냐면, 강연이 많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강의가 없으면 엄청 불안해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한두 번만 해도 빵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데도 저는 일이 많으면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서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저 표정으로, 저 에너지로 일이 많으면 돈 벌어서 좋고, 일이 없으면 놀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강연도 일종의 교육 비즈니스니까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숫자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조회수, 구독자, 평균 시청 시간.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숫자에게 뺏기지 말자. 내가 원하는 확실한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전보다 수입이 더 나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20대보다, 30대 때보다, 40대 때보다. 그래도 보통은 나아지거든요. 전부 다 분명히 저는 숫자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면 내 삶은 저 친구처럼 저런 고백이 있고 내 삶에 저 여유가 있나?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지금 벌어들이는 숫자보다 5배, 10배,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엄청 안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나는 저 친구 같은 저런 에너지로 저런 삶에 대한 고백이 될까? 아니다. 그렇다면 숫자만 더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이 근본의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생각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보다 좀 더 숫자가 나아지셨는지. 전에는 그냥 회사의 멤버였다가 지금은 대표가 되셨을 수도 있고, 전에는 팀원이었다가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전에는 이만한 숫자였다가 지금은 이만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삶에 그 여유로움이 놀면 놀아서 좋고 일하면 일해서 좋은 게 생겼는지 근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좀 좋아지면 좋습니다. 또 생각. 끝까지 얍삽함을 제가 버리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숫자에 있건 그 후배의 말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숫자 또 그 이상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습관적 사고의 패턴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아진 숫자 안에서 또 그러고 살 테니까요. 삶으로 적지 않은 큰 깨달음을 준 제주수련의 우리 송하준 작가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